미주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2022년 10월 5일) 수요일 제298화 미주한인 우리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의 태바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세바스찬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이란은 3주째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생각보다 커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국제사회로까지 퍼지면서 연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 이 시위를 촉발시킨 사건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마흐사 아민이라는 22살의 젊은 쿠르드계 이란 여성이 히잡을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성의 복장을 감시하는 일을 주로 하는, 특히 히잡을 잘 쓰고 있는지 감시하는 이란의 도덕경찰이 체포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 도덕경찰이란 말도 굉장히 생소하죠, 김 사장님? 네. 사회경찰도 아니고 도덕경찰. 그러니까요. 이 과정에서 이 여성이 사망을 했는데 경찰의 말에 따르면은요, 아미니가 갑자기 신부전증을 앓다가 바닥에 쓰러져 이틀 만에 혼수 상태로 숨졌다고 전했지만, 아미니가 체포되는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말에 따르면은요, 이게 아니래요. 도덕경찰에게 구타를 당하고 머리를 경찰차 옆구리에 부딪히며 뇌출혈과 뇌졸중으로 진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의 잔혹행위로 인한 사망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정확한 사인은 안 밝혀졌어요. 그런데 이란의 한 매체에서는요, 아미니의 두개골 CT라고 공개하면서 외부 힘에 의한 이 두개골 골절 가능성을 제기한 상태예요. 예. 현재 그러면 이란 저걸로 볼 때는 엄청나게 강한 충격을 받거나 누군가한테 맞았거나 머리를 예, 그렇게 된 거 네, 아니에요? 그래요. 엄청난 가혹행위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네.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음, 그래서 현재 이란 정부가 뭐 진상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과연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는 매우 궁금합니다. 이번 사건의 시작점은요, 히잡 착용 문제인 건데, 제가 영상을 자세히 보니까 아미니가 히잡을 안 쓴 게 아니에요. 아니, 사람이 움직이다 보면은 이게 스카프가 바람에 날릴 수도 있고 좀 느슨해질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근데 저렇게까지 지나치게 엄격한 단속에 결국엔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거잖아요. 예. 아니, 김 사장님, 도대체 이 히잡이라는 게 뭘까요? 히잡이 뭐예요, 김 사장님? 또 그 뭐 헤드 스카프라고도 하고 하도 이름이 많아가지고 잘은 네. 모르겠는데 여하튼 뭐 여기 미국에서도 보면은 머리에 뭔가 쓰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보죠. 그렇죠? 꽤 있죠. 히잡 쓰시는 분들. 예. 예. 뭐 수녀님들도 머리에 뭐 쓰지 않습니까? 네, 종교적인 뭐 그런 예. 이유로 쓰시는 거 뭐 자연스럽게 보긴 하잖아요. 예, 그렇죠. 이슬람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히잡인데요. 보통은 머리와 얼굴을 가리는 천을 뭉뚱그려서 히잡이라고 부르긴 해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자면요, 머리와 가슴을 가리는 천이 히잡이고, 차도르, 얼굴만 보이는 것을 차도르라 그러고요. 또 여기 보면 눈만 보이는 게 있어요. 눈만. 오른쪽에서 예. 두 번째. 이것은 니캅. 그리고 눈까지 다 가려지는 것을 부르카라고 부릅니다. 이 점점 더 많이 가리는 거네요. 예, 그렇죠? 음. 같은 이슬람 국가라 하더라도요, 입는 의상이 달라요. 그래서 부르카는 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리고 니캅은 주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차도르는 주로 이라크에서 입는다고 합니다. 편의상 제가 이런 의상을 그냥 히잡이라고 부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히잡은 언제부터 왜 썼을까요? 바로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풍습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중동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요, 외부 활동을 할 때 뜨거운 햇빛, 불어오는 모래 폭풍과 싸워야 했기 때문에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천으로 얼굴을 가리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죠. 영화에서 보면 남자들도 뭐 네. 흰 보자기에 까만 수건으로 머리를 묶고 또 넓은 천으로 또 얼굴도 가리고 하는 거. 네, 맞아요. 다 그렇죠. 몸을 거의 다 가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모래사막 그것 햇빛. 때문이네요. 예. 네, 보호하기 위해서 쓴 거죠. 예.
그리고 또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전쟁이 있을 때마다 여성들이 성노예로 팔려가곤 하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성의 노출을 최소화한 거죠. 그래서 이게 발전돼서 지금의 히잡이 된 거예요. 그런데 히잡하면 이슬람의 상징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슬람이 만든 의상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은 히잡이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이런 형태의 의상을 사용한 것이에요. 이후 국가가 형성되고 점차 가부장적 권력이 강화되면서 여성의 베일이 제도적으로 사용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성을 억압하기 위한 정치적인 장치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햇빛이나 모래를 막기 위해서 당연히 그 지역의 사람들이 입고 쓰던 것을 종교가 이제 들어오면서 입어야 된다, 뭐 입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제도화 시키고 법제화하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슬람의 쿠란이라는 경전을 보면 내용을 보면은요. 유혹하는 어떤 것도 보여서는 아니 되느니라. 아름다운 곳을 드러내지 않도록 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적혀 있대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자신의 성적 매력을 가리기 위해서 히잡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여성의 머리카락은 남성을 유혹하기 때문에 꼭 가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히잡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오히려 여성을 차별하는, 억압하는, 그러니까 시대착오적인 의상이 되었어요. 그 히잡 관련해서 국제사회에 벌어지는 논쟁과 규탄은 어때요? 끊이지가 않고 있을 정도잖아요? 네. 현재 이란에서는 9세 이상의 여성, 그리고 외출 시 히잡의 착용이 의무가 되었는데요. 이거는 외국 여성들도 예외가 없어요. 1979년에 이슬람 혁명 성공 직후 종교 지도자 호메이니가 가장 먼저 언급한 것 중 하나가 공무원 여성은 히잡을 쓰고 일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정숙함을 중시하는 이슬람의 가르침을 히잡 착용이 아주 잘 보여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히잡 이렇게 착용하면 뭐 정숙해 보여요? 하여튼 남자들이나 뭐 관리자가 생각할 때 그렇다고 생각하겠죠. 어떻게 저기 세바님은 히잡을 쓴 사람이 정숙해 보이고 뭐 막 그렇게 보이세요? 저는 정숙이라는 거는 잘 모르겠고요. 그냥 뭐 그 남성들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긴 생머리의 여성을 보면, 젊은 생머리의 여성을 보면 그냥 호감을 많이 갖게 된다. 뭐 그런 얘기는 내가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감을 차단하기 위해서 히잡을 써야 된다 뭐 이런 논리가 있더라고요, 진짜. 그러나 국제사회는요, 무슬림 여성의 전통 복장이 여성 인권을 억압한다고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히잡을 그 문화 상대주의, 즉 그러니까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를 해요. 그렇지만 억압과 강요에 의해서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좀 헷갈리는 게 무슬림 국가 내에서는 여성들이 히잡을 막 써야만 하고 그것을 아까 그 여성처럼 뭐 소홀히 했거나 안 썼거나 해서 막 억압을 받으면 그거 안 좋은 일이죠. 그런데 또 서방 세계에서는 히잡을 쓰고 다니는 사람한테 또 그런 여성들한테 무슬림이다라고 또 차별도 하거든요. 또 이게 이렇게 맞아요.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이중성이. 예, 지금.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지금은 그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쪽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서방에서는 중동계 여성들이 자기의 종교적 신념이나 전통에 따라서 히잡을 쓰고 다녀도 그걸 뭐라고 하면 안 될 것이고 네. 또 중동의 나라들에서는 여성들이 히잡을 안 입어도 그 국가 권력이 그거에 대해서 뭐 벌을 가하거나 그럴 그러지 순 않았으면 없죠. 좋겠습니다. 예. 자신이 이슬람 교도인 것을 드러내는 최고의 수단으로, 그러니까 정체성을 표현하는 방법이기에 그걸 드러내보고 싶은 사람은 히잡을 쓰는 것이고 쓰고 싶지 않으면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들이 이제 이렇게 변해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 이슬람 국가 중에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왕국, 시리아, 아랍에미레이트 등등 이런 나라들은 히잡을 강제로 의무화하지 않아요. 그런데 단 두 나라, 강제로 의무화하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유일합니다. 음. 이란은요, 1925년부터 팔라비 왕조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팔라비 왕조는요,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여성에게 기회를 확대했으며 히잡 쓰는 것을 강제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1970년에 발생한 오일 쇼크 때문에 엄청난 경제 이득을 받기 때문에 이란과 팔라비 왕조의 미래는 탄탄대로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큰 이득이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고 일부 상류층에가만 돌아가다 보니 빈부격차가 심해지게 되었어요. 나중에 오일 쇼크가 끝나면서는요,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고 서민들의 삶은 그 전보다 더욱 힘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서민들의 불만이 또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이때 발생한 시위가 바로 이란 혁명입니다. 그때가 1978년이었어요. 이슬람주의들이 중심으로 팔라비 왕조를 몰아내는 반정부 시위가 시작되었고요. 결국에는 1979년 팔라비 왕조를 몰아내고 이슬람 종교 지도자가 최고 권력을 가지는 신정체제, 즉 신으로부터 절대 권력을 받은 것이라 주장하여 인민의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정치가 시작된 것이죠. 이 권력자를 라흐바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라흐바르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요. 신의 대리인, 절대 지도자, 이란의 이슬람 성직자이며 국가 원수로 여기는 단어예요. 아주 온갖 권력이란 권력은 다 부여됐죠. 이제 영도자라는 얘기죠. 영도자. 네. 네. 신의 영역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음. 근데 이란의 특징은요, 또 대통령도 있긴 있어요. 근데 아까 말한 라흐바르가 대통령의 지위보다 더 높다는 점이죠. 그래서 실제로 라흐바르와 대통령 간의 권력 갈등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혁명 이후 팔라비 왕조 때도 없었던 이란 여성의 히잡 착용이 이때 또 갑자기 부활이 돼요. 모든 여성에게 의무화됐고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던 중에 바로 2022년 9월 13일 히잡 관련 마흐사 아미니가 의문사하는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반발로 반정부 시위로 확산이 된 거죠. 그리고 현재 이란은 또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후유증으로 물가 폭등, 심각한 인플레이션 등으로 서민 경제 고통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와중에 또 지도층이나 고위층의 자녀들은요, 해외에서 사치와 자유, 부를 누리는 걸 보면서 이란의 젊은이들이 분노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위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래요. 그 전에 기름값이라든지 대선 정부 부정선거 시비로 큰 시위가 있긴 했지만 히잡 착용 문제로 전국 규모의 그 시위는 이번이 처음이래요. 그만큼 민심이 좋지 않은 상황에 이런 사건까지 발생해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게 된 거예요. 시위는 쿠르디스탄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퍼져나가 지금은 전국적인 시위가 되었다고 하네요. 시위가 격해지자 경찰은 아미니가 죽은 이유는 심장마비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막 해요. 근데 아미니는 평소에 심장병을 앓지도 않았기 때문에 고문에 의해서 죽은 것으로 다들 추측하고 있어요. 시위대는 히잡을 벗으라는 권리와 함께 물가 안정, 자유, 독재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란 정부는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서 경찰 병력을 투입했는데 이들은 실탄으로 무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 곳곳에서 총격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금. 아우, 이거 진짜 우리 한국에 옛날에 있었던 일 같지 않아요? 예, 1980년대에 있었던 그런 일과 비슷하네요. 아,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죽었냐고요, 그때. 지금 현재 그 이란도 그 민간인이 100여 명이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시위는 지금 더 확산되고 있는데 이것을 줄이기 위해 이란 정부는 인터넷을 차단하고 또 언론인을 체포하면서 언론 통제를 하고 있지만 시위는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이란에서 발생한 시위는 사망한 마흐사 아미니의 이름을 따서 마흐사 아미니 시위라고 부르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와중에 2022년 9월 23일 이란의 대통령 에브라힘 라이사 13대 대통령인데 미국 CNN의 여성 기자와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대요.
그런데 인터뷰하는 동안 기자에게 히잡 쓸 것을 요구를 했다고 하네요, 이 대통령이. 근데 기자가 뭐 예, 히잡 쓸게요 이러겠어요? 이제 히잡을 안 쓰겠다고 거부하니까 에브라임 라이사 대통령은 인터뷰를 취소해 버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런 태도가 뭐냐고요. 그 히잡 문화권도 아닌 사람에게까지 자신의 문화를 강요하는 네, 건 그 문화라는 것이 사람들이 원해서 자기들이 지키고 싶어서 지켜야 그게 문화지. 그럼요. 네, 권력이나 뭐 다른 힘에 의해서 억지로 강요당하면 그 문화가 아니죠. 이게 오래 유지되겠느냐고요. 네. 강요된 게 어떻게 유지가 되냐고요. 그 대통령의 이런 행동을 보면은요. 시위대의 의견을 들어줄까요? 사실은 그 경제 문제나 이런 것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그 전국이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을 못 하겠네요, 이제.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대통령이 이런 태도를 보면 과연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줄까? 이런 의문이 들고요. 시간이 갈수록 시위는 지금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김 사장님, 그러면 히잡에 관련돼서 여성들에게 강제로 쓰게 하는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드네요, 그것도.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는 그런 종교적인 원리를 아예 그냥 국가 법에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신정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가 자체가 무너지거나 없어지지 않는 한 그거를 계속 주장할 텐데 뭐 거의 혁명적인 변화가 아니면은 이 상황은 뭐 어떻게 평화적으로 해결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히잡이 오랜 세월 이 히잡과 같이 살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히잡이 불편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히잡 이게 여성 인권 억압이라는 세계적인 목소리가 들리고 또 이 정도로 문제시 된다면은 아니 이거를 국민들과 싸워가면서 뭐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꼭 강제적으로 써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독재자의 횡포, 고집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히잡을 쓰고 말고의 문제는 본인이 알아서 하되, 응?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로 두고 싶다면 종교 행사를 할 때나 아니면 뭐 국가적인 행사나 명절 이럴 때는 쓰라고 이렇게, 그때는 쓰라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좋은 생각이네요. 네, 앞으로 지금 이 사태가 그대로 가면은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텐데 지금 많은 걱정이 되고요. 저는 이란의 국민들이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더 이상의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식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김 사장님 안내 말씀 전해주세요. 자, 가을 하면은 클래식 노래가 땡기지 않나요? 네, 땡겨요. 예, 뭐 억지로 대답하시지 마시고 실제 가을에 더 땡겨요? 아니면 뭐 아무 때나 땡겨요? 아유, 이게 나이가 갱년기 되니까 아무 때나 땡겨요. 아무 때나 땡겨요? 네, 아, 더 저는 땡기는 것 이상하게 같아요, 가을에 가을에. 땡겨요. 가을에. 그래요? 예. 네네. 바람이 선을 놓아요. 이런 노래들 가을 되면 자꾸 그 생각이 나요. 그 노래들이. 나만 그런가? 아유, 맞아요, 나요. 예. 그래서 이 가을하면 이렇게 가곡이라든가 콘서트 이런 거 한번 직접 들어가서 듣거나 보진 않아도 그 소리 나는 그 연주장 옆을 이렇게 걸어가고 싶은 그 옷깃을 딱 여미면서 가을 남자 뭐 그런 네. 기분이 자꾸 나는데 자 2022년 10월 30일 일요일 오후 3시 샬롯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2022년 가을 콘서트 합니다. 팝 오페라 콘서트가 있어서 한번 저처럼 가을을 타는 가을 남자들 한번 여기 구경 오시라고. 예. 이거는 샬롯에 있는 연합교회에서 준비를 한 거지만 이 샬롯 한인분들한테 다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해서 한번 깊어가는 가을 날에 한번 이 팝 오페라에 한번 흠뻑 빠져보자 그런 취지로 했고요. 우리 샬롯 한인회에서도 이렇게 샬롯에 있는 한인분들이나 한인 단체들이 커뮤니티를 위해서 행사를 이렇게 하는 거 적극적으로 성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원의 일환으로서 가을 콘서트 행사 소식을 알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외 동포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나 행사, 이벤트 등 알리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 미우새에 알려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